예, 여러분 저는 지금 구미 인동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그 인동은 이제 인동장씨로 유명한 그 인동 맞아요. 상당한 번화가인데요. 여기 우리 청년아미고 회원이 이 인동에서 그 치과를 개업했어요. 스마트 치과라고 하는 치과를 개업했어요. 그래서 저희를 초청했습니다. 차도 한잔 하시고 한번 둘러보시라고. 그래서 왔으니까 잠깐 들어가서 우리 스마트 치과 취재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마트 치과 우리 젊은 청년아미고 원장입니다. 인사 좀 하실까요? 안녕하십니까. 구미 스마트 치과를 저희형 진료 운영하고 있는 이한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근데 요즘 치과가 그냥 뭐 카페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병원 같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주 젊은 감각으로 와서 아주 편안하게 저기 다들 차들을 마시고 계시나 우리 아미고 회원님들 안내 좀 해주세요, 원장님. 꽤 넓으네요. 네, 맞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처음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데스크라고 저희 환자분들 처음에 왔을 때 볼 수 그래요.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은 저희 기공 선생님들이 작업할 수 있는 컴퓨터하고 여기도 네. 다 이렇게 오픈이 돼 있네요. 네, 여기는 이제 저희 뭐 바로 보철물이 나올 수 있도록 작업할 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공사 선생님들이 작업하시는 기공실. 기공실. 네. 예, 기공사들이 따로 있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두 분 상주하고 계십니다. 네. 세미나실도 있어요? 네, 세미나실이 있고요. 그러니까 진료하다가 네. 이런 식으로 또 모여서 회의도 하고 네, 그러시는 맞습니다. 모양이네. 예.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전에 했던 이제 교정 환자분들 모델이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환자분들 모델 같이 이런 이렇게 걸다 이렇게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러면 여기 이 환자분이 오시면 이거 가지고 다시 또 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저희 수술실. 수술도 합니까? 예, 수술도 하고 어떤 수술이요? 임플란트 수술도 하고 임플란트를 수술해야 되는구나. 네, 잇몸 안 좋으신 분들은 잇몸 수술도 하고 절개도 하고 이런 네, 거 하시는군요. 뭐 수면 치료 같은 것도 장비도 수면 치료. 있고. 네. 수면 치료가 돼요? 네, 수면 치료. 여기 보시면은 수면 치료 장비도 저희 다 구비해 놓고 있거든요. 그거 신기하네. 아니 이게 치과 저도 어릴 때부터 다 치과 가면 다 겁을 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수면하고 하면은 진짜 그거 좋겠네. 네, 수면 이제 저희가 쓰는 약물 자체가 굉장히 안전한 약물이라서 뭐 기저질환, 당뇨,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 뭐 치과 공포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그 구역질이 심하신 분들은 그 수면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시면은 개운하게 치료를 하십니다. 저기 보통 마취 주사 이렇게 맞고 하잖아요. 네네. 잇몸이 약간 붓는 그 느낌 주는. 네네네네. 그게 아니고 완전히 저기 수면시켜서 그렇게 해서 나는 자고 일어나면은 다 치료가 끝나 있는. 네, 맞습니다. 저희 야, 뭐 그거 신기하네. 일반 내시경처럼 완전 진정 수면은 아니고 의식화 진정 수면요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지. 예. 다 발전하는데 치과만 옛날처럼 있진 않겠지. 여기가 보통 우리가 아는 저 치과 치료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교정 원장님 오시면 교정 전문으로 하는 여기는 교정 체어고요. 전문이고. 네. 그리고 이쪽은 상담실입니다. 상담실이고. 네. 여기가 이제 치료실. 네, 일반 치료실입니다. 이게 다 컴퓨터가 다 돼 있어요? 네, 다 한 대씩 컴퓨터가 다 있어가지고 환자분들 오시면은 바로바로 저희가 차트도 띄우고 뭐 사진도 띄우고 여기서 다 그렇게 설명도 바로 진행하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꽤 많이 근무하시는 것 같으네요. 저희 총 한 원장님들 포함해서 한 15분 정도 계십니다. 15명이? 네네. 저기 간호사 포함해서? 네네네. 근데 처음 오면 여기 앉아서 상담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오시면은 저희가 간단하게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앉으세요. 이쪽에 앉아서 사진과 뭐 여러 것들을 보면서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래요. 어떤 상담이 많아요? 일단은 이제 뭐 충치 때문에 아프다, 뭐 시리다 뭐 그런 상담이 주로 이루고요. 혹은 저희 뭐 보통 요즘에 건강보험 심사평가 보면은 네. 외래 진료 1위가 치주 질환이거든요. 옛말로 풍치라 그러죠.
풍치 그런 이제 질환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상담도 여기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한 30년 이제 우리 치과 주치의 선생님한테만 다니는데 네, 그분은 다 약간씩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맞습니다. 최대한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치아를 오래 가지고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나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거지 조금이라도 쓸 수 있다 그럴 때는 최대한 그거를 잘 보정해서 쓰는 게 좋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저희 치아라는 것 자체가 한번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예. 또 관리가 안 되면서 또 손을 대고 그러면서 점점 그 치료 범위가 커지게 되거든요. 하하, 네, 예. 그러면서 치아를 뭐 최후에는 발치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하게 이게 꼭 아프거나 뭐 그런 경우 아니라면 치료를 해야 될 경우 아니라면은 최대한 내 치아를 보존해서 쓰는 게 좀 오래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 시청자들이 치과를 제일 자주 오는 게 스케일링 아닌가요? 스케일링 때문에 자주 오십니다. 그렇죠. 예. 근데 스케일링도 치료로 봐야 됩니까? 스케일링도 치료를 보죠. 일단 일반 예방적인 치료도 보고요. 아니면은 뭐 질환이 이완이 됐을 때 하는 치료도 보고요. 근데 스케일링은 아프게 하는 치과가 있고 아주 별로 아프지 않게 하는 치과가 있고 그렇던데 그거는 우리 치과 선생님들 그 기술 때문이에요? 치과 선생님 기술이라기보다 우리 잇몸이 네. 일반적으로 양치를 할 때 내가 양치를 했는데 피가 나고 잇몸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피가 나게 되거든요. 그럼 피가 나게 되면은 그런 기구들이 살짝 건드려도 아프게 됩니다. 하하. 네, 그래서 네, 그러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아프고 어떤 분은 안 아팠을 때 좀 그분들은 거기에 염증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2년 전, 3년 전까지는 스케일링 할 때 좀 피도 좀 나고 그래가지고 잇몸에 도움이 되는 그 치료나 뭐 약 같은 거를 처방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요즘은 거의 피가 안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한 몇 달 전에 갔다 왔는데 예, 잇몸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완전 그럴 수 있죠. 아무리 뭐 시중에서 판매하는 약도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스스로 양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예. 병원에 와서 1년에 한 번씩이나 뭐 오시면은 병원에는 30분 정도 있다가 이제 또 가시잖아요. 네. 그런 것보다 이제 일상생활 하다 보면 그거는 거의 주무시는 시간 빼고 내가 관리하는 시간이니까 네. 내 스스로 관리하는 양치. 그다음에 꼭 이제 특히나 고연령일수록 고위험군인 치주질환 이완이 쉽기 때문에 그 치간솔이라든지 치실을 꼭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 이제 제 주치의 선생은 방태현이라는 분인데 네. 서울의 효자동, 효자동에 있는 개인 그 치과 병원 의원인데 이분은 치료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 이제 치아를 한번 보잖아요. 일단 앉아라 누워라 해가지고 보잖아요. 본 다음에는 칫솔질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는 거를 진짜 공을 들여서 가르쳐줘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모형 갖고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는 네, 맞습니다. 제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어느 날은 갔더니 아예 칫솔하고 이걸 다 구해놨더라고. 이 칫솔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치간 칫솔도 구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쓰고 저렇게 해서. 근데 제가 그대로는 잘 못해도 시키는데 하도 그걸 강조하니까 어쨌든 하나 봐요. 그러니까 좀 좋아지나 봐요. 네, 맞아요. 환자분 또 오시면은 이제 처음에 오신 분들은 이제 잇몸이 많이 안 좋으신 상태에서 오신 분들이 좀 네. 있으신데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가 와서 이제 이렇게 양치 관리라든지 하는 방법 알려주시면은 그 다음에 오시면은 좀 개선된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닦기가 진짜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엄청 중요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네. 잘 만나셨어요. 네. 그래요. 이는 하루에 몇 번 닦아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몇 번인 건 없고 항상 뭐 드시고 나서 닦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간식을 먹어도 네, 간식 먹으면 특히나 간식 먹으면은 거기는 당이 있고 뭐 찐득한 그렇지, 성분이기 그렇지. 때문에 오히려 간식을 드시고 나서도 꼭 닦아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게 치약 칫솔질을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좀 그래도 뭐 공중 화장실에서 하는 거는 좀 보기가 그렇잖아요. 공중 화장실 하셔도 됩니다. 저는 항상 어디 가면 공중 화장실에서 이용합니다. 그래요? 뭐 어디지 열차
기차역이라든지 뭐 SRT역, 어. KTX역에서도 항상 저는 닦거든요. 뭐 먹고 나면은. 왜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내 몸을 건강을 위한 건데. 손 씻는 거랑 똑같다. 네, 맞습니다. 네. 하루에 10번이라도 해라. 네, 맞습니다. 그러시구나. 10번은 좀 과할 수도 있고. 치간 칫솔이 중요하다 그러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연령이 올라갈수록 잇몸은 좀 조금씩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럼 내려가게 되면은 치아하고 잇몸하고 틈이 생깁니다. 그렇지. 그럼 그 예. 틈에는 식사를 하고 나면 이제 음식물이 이제 조류가 되기 쉽거든요. 근데 거기 우리가 입솔질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치아와 치아 사이에 끼인 음식물이나 때 같은 것들 플라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제거가 힘들어요. 하하. 그래서 치간솔이라는 치실을 이용해서 그런 인접면 치아와 사이를 좀 깨끗하게 닦아주면은 잇몸의 염증 유발도 낮아지고 피도 덜 나고 그렇게 해서 오래 건강하게 구강 관리를 유지하면서 쓸 수 있습니다. 그 이쑤신다 그러잖아요. 이쑤시개. 네네네. 그건 그렇게 안 좋다 그러대요. 이쑤시개를 하다 보면 그게 딱딱한 물질이 재질이고 하다 보니 이게 잇몸에 상처가 나고 그리고 상처가 나게 되면 또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좀 제가 보는 살살 하는 거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예, 살살 이제 잇몸이 쿡쿡 찌르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음식물만 살짝 빼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치간 칫솔에 이제 치실하고 다르잖아요. 네. 이게 약간 이제 칫솔처럼 작게 돼 있는 게 치간 칫솔이고 네네네. 치실 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칫솔은 치실은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혼자서 하는 건 몰라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건 보기가 좀 그렇던데. 아, 그래도 화장실에서 누가 저 신경 안 쓰잖아요. 그리고 다 남자분들이. 화장실에서 혼자 하는 건 괜찮아. 사람 많은 데서 그런 건 몰래 약간 뒤로 또 가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근데 워낙 그게 습관이 된 분들은 밥 먹고 나서 그걸 안 하면은 개운하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그걸 습관적으로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조금 구강 건강을 오래 유지하면서 쓰실 겁니다. 하긴 누가 치아 건강 대신해 주는 건 아니니까. 네, 맞아요. 조금 보기가 좀 그래도 하는 게 더 좋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치실은 혼자서 하시는 게 좋다. 그건 어때요? 각을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무슨 여러 종류의 각을 용품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도움이 돼요? 네, 그것도 일단은 안쪽에 있는 플라그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좀 바쁘시고 하다 보면 하면은 이제 가글 같은 것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안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가글보다는 칫솔질. 가글보다는 양치. 칫솔질 그리고 양치보다는 치간 칫솔 같이 써주셔요. 같이 써주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이쑤시개는 살살 쓰면 상처를 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살살 쓰는 것까지는 괜찮다. 괜찮다. 그냥 막 개운치 않게 다니는 것보다는 낫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임플란트를 이제 50대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네, 어때요 실제로? 20대 분도 계세요. 20대도? 네, 왜냐하면은 이제 20대 분들은 뭐 잇몸이 안 좋아서 뼈가 많이 녹아서 한다기보다는 치아가 뭐 어떤 일상생활 하시다 갑자기 부러지거나 아니면 충치가 많이 이완해서 이거는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있기 때문에 20대 분들 상식적으로 10대, 20대는 건강할 것 같은데. 잇몸이나 이런 부분들은 건강하신데 또 생활하시다 보면 뭐 운동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치아 파절 아니면 충치 이런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는 50대 이후의 임플란트는 그거는 이제 어쨌든 자연적인 현상이라고는 하던데 저는 아직 임플란트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네네. 예. 건강하시네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시죠. 제가 사진을 정확히 봐야지 이제 건강한지 알겠지만. 네. 아직 임플란트 필요성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요. 또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갖고 고민한 적이 없어요. 네네네. 예, 대부분 이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좀 이렇게 고민들 좀 하고 판단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런데 평균적으로 어때요? 임플란트는 몇 살부터 시작해요? 그게 몇 살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환자분 증상을 통해서 이 치아가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저도 아까 주치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치아 오래 쓰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환자분들이.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해야 될 경우, 예. 그럴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나이라는 게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의미가 없고 필요하면은 언제나 할 수 있다. 근데 보니까 뭐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우선 돈도 많이 들고 네. 또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즘은 많이 뭐 발전됐다고 그러던데 어떻습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드는 거는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뭐 설명하셔도 돼요.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이제 요게 임플란트고요. 이게 사람의 치아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게 치아 그 뿌리에 해당되는 아하, 부분이고 예. 이게 뿌리 위에 올라가는 기둥이고요. 어허.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우리가 이쁜 보철물 이렇게 만들어서 아하. 이걸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로 그러니까 하는 요 거예요. 에나멜질인가? 네. 예, 요게 네. 깨지면은 요거를 떼우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철물을 통해 이렇게 다 완성이 되는 게 이제 임플란트로 하는데 우리가 요런 나사선 같은 있는 요 뿌리에 해당되는 요거를 픽스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뼈에 이제 식립을 하게 되는데 이 식립하면은 뼈하고 임플란트 이 뿌리에 해당되는 픽스하고 붙게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또 워낙 이 기술들이 다 좋아져가지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바로 이렇게 보철물까지 올리는 경우도 있고 수술 당일날 아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마다 좀 다르겠네요. 예, 다릅니다.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보통 한 2개월이나 4개월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완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프다 그러던데. 아프니까 저희 수면 치료가 있습니다. 수면 치료를 아하. 통하면은 수술할 때는 아무도 주무신 채로 이제 깨어나기 때문에 시술은 다 완료된 상태에서 되게 개운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비용은요? 이게 건보 적용이 돼요? 어떤 거요? 건보. 건강보. 예, 그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그 임플란트 2개까지 아, 2개까지? 예,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요. 그건 뭐, 그 2개 개수를 제한해. 그러면, 예, 임플란트 3개 해야 되는데, 네. 2개까지만 건보 적용되고, 하나는 안 되면은 비싸잖아요. 뭐 그렇죠. 그거 보통 몇백만 원 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 뭐 이게 건보 적용이 병원마다 안 되면. 병원마다 좀 가격 차이가 좀 천차만별이어서요. 이게 뭐 한 100몇만 원대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글쎄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2개까지만 건보 적용되니까 하고 나머지는 참자 이럴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최대한 그 의사 선생님하고 환자분하고 여러 이제 의논을 통해 가지고 사진이나 뭐 여러 관점에서 통해서 네. 그걸 판단하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금리빨이라고 그러죠. 금리빨이 무슨 금목걸이 하고 다니듯이 부자의 상징이었던 때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일부러 앞니에 잘 보이는데 막 금리빨 하기도 하고 할 필요도 없는데도 일부러 막 금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네네. 요즘 그런 일은 없죠. 요즘은 그렇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도 앞니에 네. 테두리에 금으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봤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약간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 글쎄 말이야. 네. 요즘에는 다 이제 심미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게 좀 이뻐 보고 요런 걸 원하시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이런 색으로 치아색 나는 재료로 많이들 하십니다. 네. 교정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렇게 교정을 이렇게 틀을 끼고 생활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네, 맞아요. 교정은 보통 어릴 때 하는 것 같은데요. 몇 네. 살부터 생각해야 돼요? 교정은 유치하고 이제 영구치가 교환되는 시기가 혼합치열기라고 하는데 그 시기에 이제 시작해 주시면은 가장 좋아요. 그럼 되게 나이로는 몇 살쯤 되는 거예요? 되게 나이로는 한 뭐 6살에서 한 8살 정도 그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어릴 때 해야 되는 네, 거예요. 어릴 때 해주네요. 이게 이제 그 몸에 대한 관심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 뻐드렁이라고 그러죠. 네. 뭐 이런 건 옛날에는 그냥 뭐 그러려니 했는데 네. 그 아이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일종의 컴플렉스나 이런 거를 갖기도 하고 또 놀림을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교정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런 6세, 8세에서 해야 제일 이제 효과가 빠르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오래 가고. 네. 되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교정 틀을 끼면 되게 얼마 정도 생각해야 돼요? 몇 기간을? 보통 한 2년 정도 생각해요. 2년 정도? 네, 2년. 근데 거기서 이제 교정이라는 것 자체가, 환자분이, 협조도가 필요 없이 하는 교정의 부분이 있고요. 환자분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환자 협조도가 좀 좋으신 분들은 뭐 저희가 예상했던 기간 내에 뭐 끝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협조도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더 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릴 때 하는 경우에는 치아가 우리가 이동을 시킬 때 치아 이동이 조금 잘 이루어지는 편이거든요. 아하, 예. 성인 돼서 하는 교정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릴 때 하는
교정은 조금 치아 협조도에 따라서 그런 기간이 그러면 좀 다를 수 일단 있다. 그렇게 해서 교정을 한번 해놓으면 평생 갑니까? 좀 재발될 수 있는데, 근데 재발될 수 있는 여지가 가능성이 가장 적은 게 나이가 어릴 때 교정을 해라.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8살, 7, 8살 때 이 사람은 교정이 필요하다. 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판단을 할 수 있죠. 저희가 사진이나 그런 거를 뭐 통해서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치아가 형성이 되겠다 예측을 한 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뭐 부모님이나 혹은 자세하게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그러면 한 7, 8살 정도 됐을 때 한 번 정도는 치과에 와서 그 부모님이 애들 손잡고 와서 교정을 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한 번쯤 점검은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왜냐하면 아이들은 또 충치나 이런 것도 잘 생기고, 네. 아이들은 쉽게 이 부분에도 빨리 교정이 들어가면 쉽게 고쳐지는 여부가 많은데, 그 시기를 지나면 이제 좀 더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어린 나이에 와서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치과에 내원하시면은 좀 더 구강 건강을 유지하면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유치가 이제 빠지잖아요. 그거는 그냥 거의 놔두면 어느 날 없어지잖아요. 밥 네. 먹다가도 빠지고 그러는데 네, 그렇게 놔두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것도 치과에 와서 제대로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치아가 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만약에 빠졌으면 괜찮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위치에 빠져 있으면은 괜찮은데, 그럼 연구치가 제대로 된 위치에 있으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래요. 그냥 옛날에야 이런 치과, 그러니까 병원이 멀리 있어가지고, 뭐, 이를테면 이게 흔들흔들 하니까, 야, 저기 봐라 하고서 탁 빼고 그러잖아. 실로 묶어가지고. 네, 까마귀한테 던져주고. 그거 좀 원시적이다, 물론.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같은 치과의 주치의 선생님과 평생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치과를 한 곳을 정해놓고 같은 병원의 의사를 계속 보았다면은 네. 그분은 이 환자분의 구강 상태를 어릴 때부터 계속 쭉 그 자료도 남아있고 어떤 상태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구강 치료나 이런 걸 계획을 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환자분과 의사의 이런 친밀감이 형성된 상태라면은 좀 더 의사들이 뭐 어떤 말을 했을 때 환자분도 잘 받아들여 줄 수 있고 구강 관리 위해서 더 오래 힘쓰고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병원을 멀리 생각하고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병원은 친근하게 생각을 해야지, 친근하게 생각을 해야지, 내 구강 건강을 좀 더 오래, 그 다음에, 유지하면서, 관리하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게 오복 중에 하나라 그러는 건데. 네, 맞습니다. 치아라는 것 자체가 진짜 평생까지는 아니고 되게 오랫동안, 10년 이상 동안 뭐 스케일링 한 번 안 받아보고, 그랬던 분들도 한 번씩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또 깨끗한 분들 있어요. 진짜 복 받으신 분들. 네, 진짜 복 받으신 분들이죠. 그래요. 그 입냄새, 이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입냄새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네. 그것도 치과에서 치료가 가능해요? 예, 맞습니다. 입냄새가 나는 경우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구강 내 보철물이 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안에 치아가 또 사가 있거나, 아니면 음식물에 의해서 잇몸에 염증이 생겨 있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혀에 치트에 때가 끼어서 그거 관리가 안 됐을 때, 그럴 경우는 혀에도? 네. 그럼 치과에서는 혀까지도 해줘요? 혀까지는 저희는 안 해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혀를 이렇게 대면은 뭔가 좀 간질간질하고 구역질이 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혀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그래도 치아나 잇몸이나 뭐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다 해드리는데, 그래서 그런 잇몸의 염증이라든지 보철물 안에 있는 치아가 사가 있을 경우, 그런 경우는 많이 나기 때문에 양치를 하실 때 조금 더 잇몸이나 혀까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보철물이 오래됐다 싶으면 치아가 안에 사가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됐으면은 그걸 한 번씩 교환을 해가지고 써주시면은 좀 냄새도 안 나고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위가 안 좋은 분도 구취가 난다 그러는데 그 네. 경우에는 치과가 아니라 그쪽은 이제 내과적으로 근데 그게 위가 안 좋아서인지 이 구강 내의 문제인지는 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짐작을 할 일은 네, 아니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스마트 치과 여기 구미 인동이라는 곳입니다. 인동에 이한검 우리 청년 아미고
원장과 이런저런 말씀 나눴는데 설명 진짜 잘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요. 병원을 가깝게 생각해라. 의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그냥 언제든지 찾아가고 일 없어도 찾아가라. 그냥 가서 저 점검 맞서. 전 그렇게 하거든요.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그냥 안 아파도 가요. 그리고 한번 봐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럼 그저 한 5분이면 돼요. 쭉 보고서는 괜찮아졌는데요 라든지 요 부분 좀 신경 쓰세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상당히 가이드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딱 정해놓고 오세요. 아파서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치과나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아플 때 오면은 이미 늦어요. 아프지 않고 그냥 정상적인데 갈 때가 됐네. 이거 6개월에 한 번씩은 가야지. 이렇게 하고 오시는 게 제 경험으로는 제일 좋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환자분들 중에 오시는 분들 중에 치과를 오랫동안 내원을 못 하시고 네. 치아는 또 빠지고 충치는 또 여러 군데 이완이 된 상태에서 오시다 보면은 이거를 빨리 치료했으면은 뭐 안 건드려도 되는 치아를 살릴 수 있었는데. 네, 살리거나 안 건드려도 되는 치아를 이제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오시게 되면은 또 그게 건드려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중요한 건 시간도 많이 또 더 들게 되고 타이밍이 중요해요. 예, 비용도 더 들게 됩니다. 여기는 아예 그 수가표 저런 걸 다 공개를 하시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수가표 저 앞에 데스크에도 걸어놨고 여기 저기 있습니다. 아주 투명하게 운영하시는군요. 근데 우리 원장님,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도 또 일상생활 하다 보면 바빠서 뭐 그렇게 해서 때 놓치는 때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사실 친척 중에 누가 있으면 전화로라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야, 뭐 내가 지금 이런데 병원 가야 돼? 근데 그것도 어렵잖아요, 대부분은. 네, 저희 고성TV 가끔 좀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들이 그냥 편하게 지금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상담 같은 거 해주실 수 있어요? 저는 언제든지 불러만 방송 주시면, 통해서.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은 예. 제가 그런 상담이나 이런 거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 사실 구미 인동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일부러 여기까지 오실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상담은 받으실 수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 고성TV에서 예전부터 우리 의사 선생님들 각 전문의별로 이렇게 운영한 적이 있어요. 뭐 내과는 뭐 황산 선생이라든지 또 피부과는 김재현 원장이라든지 한 적이 있는데 치과도 한 2분 모셔서 여러분들 상담도 해드리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정치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 아미고 회원들 중에서 이런 이 의료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모셔가지고 여러분들 상담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주신다 그랬죠?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참 깔끔하고 또 투명하고 이 깨끗한 그런 진짜 말 그대로 아주 스마트한 치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 스마트 치과 전화번호 이렇게 자막을 올려놓을 테니까 우선 급하신 대로 상담하실 분들은 거리하고 관계 없잖아요. 전화로 상담하시니까 우선 적극적으로 우리 이한검? 이한검. 네, 맞죠. 이한검 원장님하고 전화 통화하시고 저희 방송국에서도 가끔씩 이렇게 여러 전문 분야 선생님들 모시고 여러분들 어려운 사정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